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다섯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를 넘어서서 정말 2022년도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증시가 되고 있고, 그런 증시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초입이라고 하죠. 경기 둔화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뭐 바닥이 다 왔다라고 제가 마감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쉽지 않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 위기에 처음으로 1.6%대가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사실 저도 많이 조금 겁이 나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IMF 전에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의 이런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돼요.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정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거나 러시아가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더 많이 없다. 그래서 보통 증시라는 게 최소 6개월 정도의 경제를 선반영해나가 쳤을 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증시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보통 연말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산타랠리라고 하죠. 보통 단기적으로 이 증권사들, 특히 이런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대량으로 넣습니다.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하죠, 기업들이. 지금 증시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시장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시장이었다면은 내년에 더 좋아질 거야. 내년에 우리 기업들 성장률 이 정도 해. 우리 막 적극적으로 내년에 투자할 거야.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홍보합니다. 보통 연말에.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연말에 있을 금투세라든가,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뭐 우리나라 10억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투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늘 그렇게 나왔던 투매가 사실 이번에 좀 기대감이 있었죠. 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인세는 겨우 1%, 그리고 금투세는 2년 유예, 대주주 양도세는 10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내 사촌들과 보유한 금액이 10억이 넘으면은 우리 대주주예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말도 안 되는 악법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법인세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법인세가 1% 정도 낮춰졌다고 하면은 특별 기업, 특별 업종들에게 맞는 좀 세액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K-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자 공제 비율이 겨우 8% 낮춰서 8%. 공제가 8%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 반도체 한번 보시겠습니까? 25% 시설투자 세액 공제, 투자비 40% 지원, 일본 40% 지원, 15%에서 20% 세액 공제, 우리나라 8%예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기업들이. 이래가지고 외국 나가지, 나 같아도.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15%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법인세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이 K칩스법 반대한 분들을 제가 리스트를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나라를 살릴 생각이 없다. 나라를 살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입장도 있죠. 뭐 너무 대기업 의존한다, 그리고 뭐 부자 감세다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은 부자 감세 아니고 대기업 의존도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 라이벌 국가들이죠. 라이벌리 국가들이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다 라이벌리 국가들인데 지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업종에다가 말 그대로 퍼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있지 않다. 최근 작년 정부에 우리 5년 동안 원자력 탈원자력 했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술력이 후퇴했고 얼마나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전기세 내년까지 4배 올라요. 내후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밀려버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평가된 중소형주 업종들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정말 미국 증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증시에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법인세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액 추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왜? 조세법이 기업들에게 너무 불리해요, 지금. 너무 불리하다. 글로벌 법인세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 27%입니다. 나라가 이거 위험하죠. 네,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기 정말 힘든 나라다. 정말 예전처럼 삼성, 현대가 다시 이런 국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조업 기술이 국가가 업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것처럼 절대 그렇지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카카오랑 여러분들 네이버 욕할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기술 정책을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뭐 있어도 지원은 안 해주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까지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미국 증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까지고, 여러분들 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월간 36%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월간 36%고 최고점 구간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자, 테슬라가 무너지면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테슬라가 무너지면은 테슬라로 인해서 파생된 전기차 그룹주들이 있죠. 루시안, 뭐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리비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GM이라든가 뭐 포드 모두 전기차 업종으로의 라인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는 지금 아무리 욕하고 테슬라에 대한 뭐 우리가 흔히 해서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욕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점유율이 미국 시장 거의 70%가 넘는 기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만 안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전기차를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룹주들에게 우리나라는 2차전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엄청나게 부진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현재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버텨주는데, 대형주들 1등주가 꺾이면은 그 산업은 다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반도체, D램 반도체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뭐 TSMC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무너지게 된버린다면은 뭐 파운드리 업종들도 굉장히 최근에 부진하죠. TSMC가 흔들리면서. 자, 그렇게 좀 대형주들이, 대장주들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대장주들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OTT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부진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주 주간 증시 상승 테마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배당주가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27일까지 배당주 업종 위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은 확실한 정말 일정이죠. 아무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도 중국은 결국 내년 1분기 안으로 완전한 리오프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금 국경까지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뭐 이 화장터가 모자라고 다 우리나라도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넘어가야지 세계 경제가 그나마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가대 납폭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슈들 뭐 27일까지는 배당주니까 배당주 업종들 위주로 좀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주요 상승 종목들 다 배당주예요. 네.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다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뭐 C랩,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글쎄요. 네. 사실은 글쎄요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서 시장을 싸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등이 된 거죠. 근데 이 챗 GTP가 지금 사실은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I 관련된 알고리즘을 관련된 뭐 채팅이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 뭐 비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챗 GPT가 뭐 그렇게 저도 해봤거든요. 뭐 그렇게 막 와 무조건 해야지 뛰어나다 이거는 제 기준은 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씹어 먹을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근데 테마가 이렇게 형성된 거는 세력들이 그냥 형성시킨 겁니다. 챗 GPT 이슈가 지난주에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달이 나왔는데 갑자기 테마주도 이렇게 형성된 거는 세력들이 형성한 거니까 너무 뭐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상을 찍어 놨었다. 이미 테마가 나오면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유럽연합이 지금 2027년까지 자동차라든가 난방에도 탄소 배출을 탄소 지금 강화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라든가 2차전지 좀 넘어서서 이제 소재 관련된 테마주들 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관련 테마주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광산업 관련이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뭐 자원 외교 관련된 테마주들 키썸 글로벌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키썸 글로벌 그거 진짜 작전 많이 했는데 자원 외교로 좀 그런 관련된 테마주들 좀 하나 두 개 나타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뭐 그런 종목들이 뭐 하이든 리튬이라든가 뭐 어반 리튬이라는 종목들이 탄생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자원 관련돼서 조금 2차전지 업종들의 파생 테마가 그까지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 제가 이제 일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6일, 27일은 이제 성탄절이랑 박싱데이로 인해서 주요국들이 많이 휴장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영국 증시, 독일, 프랑스, 홍콩이 박싱데이로 휴장을 하고, 지금 산타릴인데 산타가 누워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뭐 재미난 이미지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도 뭐 큰 이슈가 많이 없죠. 큰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국무회의를 주제를 하는데 사실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이번 사면 이슈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크게 주목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도 뭐 큰 이슈는 없고 뭐 이번 연도 결산 때까지는 뭐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요 내용 있네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라든가, 뭐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라든가, 뭐 이낙연 전 대표 테마라든가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의 이슈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들이 더욱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큰 이슈가 없이 금요일까지 이제 휴장을 하고 2023년도 2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되니까 뭐 31이 뭐 연휴라면 연휴죠. 네, 연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소소한 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한번 더 볼까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크리스마스 전일에도 출근을 한 상태인데 내년에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그리고 내년에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큰일 없으면 저는 월요일 새벽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